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여러분 뉴 오늘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큰절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드디어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 연말정산이랑 새해 계획을 찍을 예정이었는데 계속 9.9만이 떠서 그거를 달성을 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찍고 나중에 편집할 때 10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계속 이런 고민을 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영상 찍으라고 주신 선물 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자리인 만큼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10만까지 오면서 느낀 것들, 하고 싶은 말 정말 많은데 그거는 실버 버튼이 오면 실버 버튼 특집으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스피드로 제가 2022년에 목표를 어떻게 세웠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2022년 키워드를 여유와 건강이라고 잡았고 일 금전에서는 이렇게 라이프에서는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느끼는 건데 애초에 여유라는 단어를 썼으면 목표를 이렇게 잡았으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실버 버튼을 받는다고 계획을 해놓고 여유를 찾을 생각을 했을까?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죠. 일단 올해 제 계획의 문제점은 키워드랑 목표가 다 따로 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달성률을 보니까 반은 시도는 했으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혹은 이렇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다 로 평가할 수 있는 한 해였고요. 또 계획에는 없었는데 이런 성과나 이벤트도 있었고요. 그래서 2023년에는 저희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제대로 목표를 세우면서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올해 사용할 계획표는 만다라트 계획표고요. 장기적인 목표랑 세부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큰 목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센터 이 메인에 들어갈 2023년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라이프스타일 채널로서의 질적 성장입니다. 2022년에는 양적 성장이었죠. 구독자 수를 올려서 실버 버튼을 받겠다가 목표였거든요. 이제 더 이상 구독자 수를 올리는 거는 저에게 큰 의미가 없고 좀 많이 놓치고 지나갔던 전반적인 채널의 질 그리고 저의 삶의 질을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칸에 제가 뭐를 적었냐면 사무실입니다. 약간 의외죠. 제가 작년에 사무실 목표를 세웠다가 월세에 완전 기겁을 하고 로망은 로망인 이유가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망이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사무실 목표를 폐기했거든요. 근데 약간 구질구질하긴 하지만 다시 그 폐기한 목표를 주워와서 제 2023년 첫 목표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월세 부담을 안고서라도 가야 할 시기가 왔기 때문이죠. 사무실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 제가 이런 컨셉을 의도한 건 아닌데 지금 집이 코스트코가 되고 있어요. 제가 룸투어 영상을 찍었을 때가 그나마 깨끗한 거였고 그 뒤로 계속 엄청 많은 물건들이 들어오면서 물건들의 집에 제가 얹혀 사는 느낌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이런데 내년엔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새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계속 컨셉에 맞게 스튜디오 옮겨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스튜디오는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 안에 빨리 타임어택을 해서 찍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간이 쫓겼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 상태를 체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열어보면 머리가 막 삐꾸가 나 있다든지 아니면 옷에 실밥이 그대로 묻어 있는데 아주 예쁜 척 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영상 퀄리티를 위해서도 시간 제한 없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숏폼, 쇼츠나 릴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저도 짧은 영상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스튜디오를 계속 예약을 해서 짐을 옮기고 막 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라이프스타일 채널이니까 저만의 공간이 있으면 조금 더 생활 밀착형 브이로그 같은 것도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컨텐츠 확장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투자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찍어놓은 몇 군데를 지금 임장을 시작하고 있고 하필 많아서 제가 시장 조사하기도 편하면서 채광 좋은 곳 위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월세는 제가 열심히 감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나 화이팅! 그리고 두 번째 칸은 개인 브랜딩 강화. 다시 말해서 외부 활동인데요. 유튜브 외에 외부 활동도 많이 하면서 저의 개인 인지도도 쌓고 브랜딩도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아직 확정은 아니긴 한데 당장 1, 2월 중에 여러분을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2023년에는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만나보도록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스텝으로 나가기. 피트 사회공헌.
근데 이거는 제가 10만이 되기 조금 전부터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사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엄청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최종 목표가 10만이었어요. 근데 점점 목표가 가까워지니까 그 다음 목표가 없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정도 구독자 수에 이 정도 수입이면 충분히 만족을 해서 왜 내가 더 성장을 해야 되고 왜 욕심을 더 내야 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반년 동안 책도 많이 읽고 주변에 조언도 많이 구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저의 정신 개조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제 상태가 자기 커리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30대가 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핵심인데 지금 이 정도에서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하고 머무르면 그 지점이 제가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고점이 되는 거고 그걸 다른 방향으로 치고 나가야 또 한 계단 올라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른 방향이 뭐라고 했냐면 사회공헌이라는 거예요. 아예 생각 자체를 내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의 만족으로 확장을 시켜야 그릇이 커지면서 큰 돈을 벌고 나도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하면 여기가 내 마지막 고점이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게 말이 쉽지 거의 무슨 기업가 정신 아니냐며. 근데 저는 아직 개인의 성취 단위에서 머무르는 것 같아서 이 개념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제 생각의 범위를 넓혀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고 잘하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흔하지 않은 아이템들 발굴해서 소개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능력 있고 괜찮은 작가인데 뭐 마케팅이 잘 안 돼서 빛을 보지 못하는 작가랑 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내에 좀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디자인 아이템들 쉽게 살 수 있게 한다거나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편하겠다. 이게 조금 더 사회에 이루는 일이겠다로 생각을 넓히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당장 성과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밑작업 공부도 할 예정이고요. 이걸 명확하게 딱 정하는 게 올해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말에는 최소한 하나 정도 결과물도 내볼 예정인데 요거는 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바로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 역량 키우기. 이거는 올해부터 조금 아슬아슬 버벅버벅 했어요. 왜냐면 제가 미천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제는 정말 기대치가 달라져서 예전이랑 똑같이 했는데 약간 불만족하는 비율이 조금 늘어나기도 했고 제가 기회는 많이 생기는데 제 역량이 그거에 미달해서 제 스스로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역량을 키우는 공부를 해야겠구나 많이 느꼈어요.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부족하긴 한데 특히 제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게 전달력 그리고 외적 연출력 같은 부분인데요. 사실 유튜브는 근데 대충 말하고 편집으로 약간 지지고 뽑고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돼서 큰 상관이 없는데 편집을 내가 할 수 없는 경우 외부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경우는 대충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이 빠른 편인데 유튜브 내에서는 좀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다른 데 갔을 때는 말이 빠른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그런 데서 만나는 분들이 발음이나 발성이 너무 정확하셔서 저도 스피치 학원을 다니면서 발음이나 발성 교정을 한번 받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적 연출력은 이게 아예 상관없는 주제를 다루는 채널이면 정말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일단 라이프 스타일로 방향을 잡았고 지금 저의 수입의 80%가 외적 연출력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저것 탐구를 하면서 새로운 걸 해봐야지 발전을 하는데 제가 이런 쪽에서 노력을 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내년에는 메이크업이나 헤어 연출 같은 것도 배워볼 예정이고요. 안 해본 스타일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조금 더 제 스타일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또 공유할 게 있으면 여러분께 또 공유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저 지금 당장 첫 스타트로 1월에 백금발 한번 해볼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아주 파격적으로 등장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칸에는 운. 근데 제가 또 작년에 충격 먹었던 말 중에 하나가 운도 노력을 해야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운은 진짜 운인 줄 알았거든요. 노력의 영역이랑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노력을 해야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라 뭐 이 책에도 있고 저 책에도 있고 저 사람도 말하고 이 사람도 말하고 뭐 운을 나한테 불러들여야 된다. 뭐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표현하는 말은 다른데 결국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운을 위한 노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만다라트 계획표 네이버에 치면 일본 야구 선수의 만다라트 계획표가 제일 위에 뜨거든요. 거기도 운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그대로 소민시해서 항목에 넣었어요.
근데 이거는 항목에 넣는 것보다 운이 좋아지게 하는 행동이 뭔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찾아봤는데 대표적인 행동이 감사하기, 긍정적인 단어 사용하기, 또 안 좋은 인연 끊기, 명상하기, 일상에서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않기,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긍정적인 기운이 나한테 돌게 하면 내 운도 상승하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제 운을 성장시키는 노력도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3개 영역은 저를 위한 건데 어쨌든 제 채널이고 라이프 스타일 채널인데 근본적인 제 라이프가 성장을 해야지 제 채널도 질적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위한 마지막 3개 중에 첫 번째는 건강이 제 인생의 최우선순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을 잃지만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재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건강을 잃으면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일 건강했으면 무조건 건강을 택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유산소 운동. 지금 필라테스 가는 거에서 유산소를 추가할 예정이고 일과 개인 시간 분리하는 거. 근데 이게 또 제가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기도 한데 제가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랑 일이 그냥 물화일체가 되고 밤새는 것도 좀 당연해지고 출근도 안 하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이제는 정말 출퇴근하는 것처럼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해야지 건강하게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이렇게 넣어봤고 그리고 나머지는 올해랑 이어서 이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적절한 리프레시. 이거는 제가 2022년 계획이 없어서 내년 목표에는 꼭 넣어야지 했던 항목인데 뭐 리프레시, 휴식이 있어야지 일도 건강에도 둘 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똑같은 환경에 계속 있으면 소위 말하는 고인물, 생각의 흐름도 정체되고 일의 능률에도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인풋과 저의 리프레시를 위해서 2023년에는 여행도 3번 이상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해보면서 살짝 수정은 해나갈 건데 한 달의 마지막을 3일 이상 쭉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달 계획도 하는 리프레시 타임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일에 너무 매몰돼 있는 것보다 약간 끊을 때는 끊고 중간중간 제3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새롭게 만들어보고 싶은 습관이라서 또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드디어 나왔네요. 연애, 결혼관 다지기. 이건 제가 왜 넣었냐면 삶에도 일, 사랑 균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항상 일 쪽으로 너무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에 아예 안 넣어놓으면 안 할까봐 저의 정서적 발달과 사랑세포의 생존을 위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라이프에서 가장 큰 목표가 연애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해보려고 시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도 인지를 아예 못했었고 인정하기 싫지만 세뇌를 당했었나 봐요. 너는 이제 결혼할 사람을 만나야 된다. 결혼에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배우자는 어떤 곳에서 만나야 된다. 이런 보편적인 사회 룰이 있잖아요. 제가 직업 적성 카테고리에서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저만의 직업관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연애, 결혼 카테고리만 오면 남의 말을 듣고 있냐고. 가정적인 분 만나야 된다 해서 가정적인 분 만났는데 저는 은근 독립적인 성향의 분이 더 잘 맞았고 안정적인 사람 만나야 된다 해서 정말 안정적인 분이랑 소개팅도 해봤는데 가치관 대충돌. 저는 그렇게까지 저랑 가치관이 대척점에 있는 분을 처음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나랑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아시죠? 남자 많은 환경에 가야 된다 해서 크로스핏 배우러 간 거.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프로틴 감성. 근데 그분들도 저의 감성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하여튼 저는 직업부터 성격, 라이프 스타일까지 보편적인 30대 여자의 틀에서 정말 많이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의 말을 싹 다 백지화시키고 제가 제 방식대로 부딪히면서 제 연애, 결혼관부터 다시 세울 예정입니다. 왜냐면 이게 제대로 안 서 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도 제가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거 먼저. 그리고 조금만 더 TMI를 하자면 작년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연애를 해야지 해서 뭐 자만추를 가장한 입만추 느낌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제 행동 반경을 넓히면 사람이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예정이었고 자연스럽게 사람 만나면서 제 연애, 결혼관을 다져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만다라트 계획표 이용해서 올해 계획 한번 세워봤고요. 제가 작년에 느꼈던 것들이랑 시행착오 반영해서 제 생각도 많이 풀어봤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